안녕하세요. 저는 재혼한 지 8년 차 된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수도권에서 프랜차이즈 카페 2개 운영 중이고 남편은 냉장고 부품 공장장입니다. 둘이 합쳐 월 수익 4천만 원 이상이고 어려운 아이들과 노인들 도우며 남편과 값진 삶 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쯤은 캠핑 다니며 남편과 오붓하고 알콩달콩한 시간 보내고 있고요. 저희는 딩크족이에요. 아이가 없어서 외로울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아니네요. 둘이 할 일이 많아 어찌나 바쁜지요. 그리고 둘 다 사연이 있는 재혼이라 서로가 더없이 소중하답니다. 남편은 결혼식 올리자마자 부인이 세상을 떠나 사별한 안타까운 사연을 갖고 있고 저는 전 남편의 바람으로 아주 힘든 이별을 한 뒤 만나게 된 재혼이에요. 제가 소가리를 많이 했던 걸 지금의 남편이 누구보다 이해해주고 있어서 상처도 빨리 아물게 된 것 같네요. 현 남편을 만나게 해준 전 남편에게 제가 유일하게 고마워하는 부분이에요. 세상사 인과응보라는 말을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의 근황을 듣고 저는 너무나 통쾌해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고 제 마음의 상처도 거의 다 아물어 지난 이야기를 한번 꺼내어 보려 합니다. 전 남편과 저는 연애 2년, 결혼 7년, 도합 거진 10년을 살을 부대낀 사이였습니다. 연애할 때 누구보다 저에게 잘해주던 사람이었어요. 대학원 다니며 알바하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가진 돈도 별로 없으며 시댁도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의 비전과 사랑을 믿고 진행한 결혼이었습니다. 저희 집도 잘 사는 편은 아니었어요. 아빠가 저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친정엄마가 공무원이라 단 한 번도 생활고 겪지 않으며 학창시절 보냈고 현재 엄마는 연금으로 안정된 노후 준비를 마치신 상태였어요. 20평대 지방 아파트도 자가로 하나 갖고 계시고요. 전 시댁은 시부가 잦은 주식 실패로 돈을 거의 다 날리셨고 그나마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시모 덕분이었어요. 아이스크림 공장에 거의 20년을 다니셨다고 하던데 그렇게 번 돈으로 남매를 키워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제가 연민을 느껴 옷이나 신발도 많이 선물해 주었죠. 데이트 비용도 제가 많이 냈네요. 그런 저에게 너무나 고마워하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던 사람과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예물 예단 다 생략하고 작은 실반지 주고받으며 정말 단촐한 결혼식 올렸어요. 그렇게 전세 4천짜리 작은 투룸에서 신혼을 시작했지만 정말 행복했네요. 저는 당시 중견기업 대리였고 전 남편은 대학원 다니며 교수 준비하던 사람이었어요. 저랑 결혼하기 얼마 전부터 그 사람은 알바도 관두고 박사과정 준비했습니다. 집에서 전혀 도움을 주실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연애 때부터 뒷바라지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제가 가장이 되어야 했죠. 저는 결혼 당시 연봉이 4천 초반대였는데 세금 다 떼면 월 30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러면 월 150만 원 저축하고 남은 200만 원 남짓으로 둘이 살았어요. 남편이 강의 듣는 게 있어서 교육비로 월 50만 원 다달이 나갔고 식비랑 통신비, 생활비 등등 다 빠지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이 10에서 20만 원 정도였네요. 어쩔 땐 그것도 모자라서 교통비 아낀다고 자전거를 중고로 구입해 출퇴근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미래에 행복해지겠다는 일념 하나로 둘 다 이악 물고 버텼던 것 같아요. 돈 없는 시댁에도 도움을 드려야 했습니다. 텃밭 하시다가 다리를 다치셔서 수술을 하셔야 했는데 그 수술비랑 입원비, 간병비 도합 700만 원 큰 돈을 제가 입금해 드려야 했고 드라이기나 전자레인지 등 자잘한 가전이 고장나도 전부 장남인 제 남편,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해 무능력한 남자와 결혼하는 거 쉽게 한 결정 아니었지만 그 사람 꽤 똑똑했거든요. 그래서 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제 노력과 희생이 아깝지 않았어요. 늘 고맙다고 표현해 주었고, 교수 되기만 하면 저한테 정말 잘할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저 역시 그 사람 많이 사랑했기에 억울하단 생각은 하지 않았네요. 남편은 박사과정 끝물이라 너무 정신없이 바쁠 때라 집안일도 거의 제 몫이었네요. 그래도 꼬박꼬박 집에 들어와 하루 한 끼 정도는 저랑 먹어야 한다고 해서 저녁은 늘 같이 먹었어요. 그렇게 결혼 3년 차 때까지는 분명 사이가 좋았었던 것 같네요. 이런 얘기 나쁘끄럽지만 부부간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있었고 주말에 하루 정도는 시간 내어 항상 데이트했어요. 이세 생각도 둘 다 하긴 했지만 공통된 의견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일 때 아이 갖자였습니다. 그 말인즉슨 당분간은 피임을 하자는 거였죠. 그렇게 나름대로 미래 설계를 해가며 행복하게 산 부부였어요. 뭔가 잘못되기 시작한 건 결혼 4년 차부터였던 것 같네요. 이대로만 간다면 남편의 교수 임용이 2, 3년 안에 이뤄질 수 있던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교수님들 뒤치다꺼리 해야 한다며 연구실에서 거의 숙식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 전엔 그래도 잠깐이라도 집에 와 제 얼굴 보고 또 주말에도 하루 정도는 항상 시간 내던 사람인데 눈, 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며 집에 자주 안 들어왔어요. 그래도 이해했습니다. 미안, 교수님이 자꾸 회식하자고 하시네. 눈에 엇나가면 안 되는 상황이라. 오늘도 회식하고 랩실에서 자야 할 것 같아. 내일 오전에 준비할 게 있어서. 교수 되는 게 어디 쉬운 일이야? 나도 알고는 있어. 건강 잘 챙겨. 알았지? 저는 남편이 저에게 미안한 마음 가지는 게 싫어서 더 씩씩하게 회사 다녔고 남편을 격려해줬네요. 그렇게 거의 주말 부부처럼 사는 동안 저는 야무지게 돈 모아 집도 넓혔어요. 드디어 투룸에서 24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매매는 결국 못했지만 그래도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에서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꽤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게다가 남편의 수입 하나 없이 저 혼자서 가게를 꾸려나가는 게 너무나도 외롭고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이사가 눈물 나도록 행복했네요. 남편도 제 손을 꼭 잡으며 내가 빨리 가장 노릇을 해야 하는데 미안해. 많이 힘들지? 조금만 더 참아줘. 내가 교수 되는 날 우리 여보한테 백화점에서 가장 비싼 백 하나 사줄게. 라고 하더군요. 백은 무슨, 나 그런 거 원하지 않는 거 알잖아. 제가 원했던 건 하나였어요. 곧 죽어도 하루 1시간은 서로 얼굴 보며 이야기하자고 하던 사람인데 언젠가부터 집에 거의 안 붙어 있거나 집에 있어도 서재에 틀어박혀 노트북하고 교수들, 조교들이랑 통화하더군요. 서운은 했지만 교수 임용이 코앞으로 다가왔기에 저도 꾹 참고 있었을 뿐이죠. 바쁜 것도 바쁜 거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카드비 또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족 카드를 발급받아 남편에게 하나 주었는데 학교에서 조교들 밥 사주고 가끔 학생들한테 술 쏘고 그러는 명목으로 쓰더라고요. 식대는 남편의 교수님 카드로 쓰는 거라 본인 밥값, 커피값은 제 카드로 안 긁었고요. 결혼 초에는 한 달에 30에서 4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70에서 80만 원, 많게는 100만 원도 나오곤 했어요. 저 역시 월급이 올랐긴 했지만 남편의 용돈으로만 100만 원이 넘으면 많이 부담되더라고요. 이사를 했기에 대출도 조금 있었고 또 저축도 17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여전히 아끼긴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옷도 거의 안 샀어요. 펌과 염색이 비싸다는 이유로 언젠가부터 미용실도 거의 안 갔습니다. 항상 단정하게 묶고 다니고 블라우스랑 스커트 돌려 입으며 회사 출근했어요. 밥은 구내 식당에서 다 해결했고요. 그래서 제가 쓰는 돈은 교통비랑 통신비 정도? 그게 끝이었습니다. 남편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많이 미안해하며 본인도 아끼겠다고는 했는데 카드값은 여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레 이야기를 했더니 교수 임용되기 전에 여기저기 밥 살 사람이 많아져서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맨날 얻어먹고 다니는 입장인데 여기서 더 아낄 순 없다며 미안하지만 저더러 좀만 더 참아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감내와 이해만으로 달콤한 신혼을 다 낭비하며 살았네요. 바보 같지만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6년 차 드디어 남편이 교수 임용이 되었어요. 분명 수도권으로 발령 날 거라고 했는데 말도 안 되게 편도 4시간 거리 지방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여보, 어쩔 수 없겠더라고. 나도 여보랑 같이 있고 싶은데 처음에는 지방으로 가야 한대. 저는 너무 상심해서 눈물마저 나오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당황한 채로 저를 달래며 주말마다 꼭 올라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지방의 한 대학 교수님이 되었고 저희는 주말 부부가 되었어요. 속상했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저더러 교수 부인 된 거 축하한다며 다들 웃으며 말하니 울상짓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남편한테 아이 갖는 건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 남편이 그냥 이대로 딩크로 하는 것도 좋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딩크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 나이 30 중후반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아이는 갖고 싶었고 남편 교수 되기만 하면 시험관이든 뭐든 해서 바로 임신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는커녕 어느 순간부터 저희에게 부부관계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저를 안을 생각조차 없어진대요. 그래서 그것까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딩크 제안은 저도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좀 했습니다. 너무해. 이렇게 살 거였으면 차라리 결혼을 안 해도 됐었잖아. 이게 뭐야? 그냥 연애하던 때랑 똑같지. 아이도 갑자기 안 갖겠다니 나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지. 제가 속상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남편이 갑자기 이상한 포인트에서 화를 내더라고요. 뭐? 결혼하지 말 걸 그랬다고? 너 나랑 결혼한 거 후회하냐? 그렇게 말꼬리를 잡으며 윽박 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동안 저 때문에 힘들었다며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 나 무능력한 남편이었던 거 맞아. 너한테 생활비 한 번 못 주고 네 월급 받아 네 카드 쓰며 살았어. 그래서 나도 얼마나 눈치 보였는지 알아? 나도 매일매일 괴로웠다고.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당분간 시간을 갖자고 하며 주말에 신혼집에 안 올라오겠다 하더군요. 안 그래도 교수 되고 나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저 때문에 머리도 복잡해진다고 주말까지 학교 출근하며 일할 거래요. 그렇게 얼굴도 못 보고 전화통화도 못한 지 3주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지내는 건 아니겠다 싶어서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주말 토요일 동트기만을 기다렸다가 바로 새벽에 차 끌고 고속도로를 나왔습니다. 남편 자취방에 가서 이야기 좀 해보려고요. 그렇게 4시간을 달려 도착했더니 10시쯤이더군요. 전화를 해도 안 받길래 문자를 남겼습니다. 지금 당신 사는 도시에 도착했다고요. 그랬더니 바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왜 말도 없이 와? 너 정말 사람 질리게 한다. 당분간 시간 좀 갖자고 했잖아. 그렇게 윽박 지르더니 저더러 절대 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도 화가 나서 이혼할 거면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고 얘기하고 자취방으로 쏜살같이 달렸습니다. 그렇게 건물 입구로 갔는데 어떤 여자가 덜 마른 머리로 후다닥 뛰어나와 골목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같은 건물 사는 여자인 줄 알았죠. 남편 자취방은 이번이 2번째였습니다. 교수 임용되고 처음 이사 가던 날 집 정리해준다고 한 번 가고 그 이후로 몇 달 동안 못 왔어요. 남편이 못 오게 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낯선 문 앞에서 노크를 하는데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요. 분명 인기척이 들리는데 말이죠. 그래서 문이 부셔져라 두드리니 드디어 남편이 문을 열더군요. 땀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 하고 있길래 이제 문을 여냐고 하니 주말이라 대청소를 했대요.
얼핏 보니 깨끗한데 뭘 청소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앉아서 이야기 좀 하자고 했더니 남편이 난감한 듯 어정쩡 앉더군요. 그제야 저도 집안을 좀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처음 맡아보는 향수 냄새가 나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사준 이불이 아닌 것도 알아챘죠. 제 남편은 열이 많아서 항상 홀겹만 쓰거든요. 그런데 꽤나 두꺼운 면이불이 있길래 이건 왜 샀냐 했더니 밤에 추워서 마트에서 샀다고 얼굴이 시뻘개지며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챘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종량제 봉투에 무언가를 담다가 저 오니 베란다에 두던 걸 보았기에 그 봉투부터 바로 찾아 열어보았습니다. 제가 순식간에 움직이자 남편도 바로 못 막더라고요. 저는 봉투를 잽싸게 낚아채 바로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었어요. 그때 저는 지옥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여자 화장품, 여자 속옷, 여자 원피스 같은 게 잔뜩 있더라고요. 저는 넋이 나간 채 그 물건들을 보고 있었죠. 화장실 문 밖에선 남편이 문을 쾅쾅 두드리며 나오라고 소리치더군요. 그러더니 이젠 애절하게 제발 나와봐. 나와서 나랑 얘기 좀 해. 다 해명할게. 응? 이라고 빌길래 일단 그 물건부터 사진을 다 찍은 후 문을 열었습니다. 제 남편이 제 얼굴을 보자마자 오해하지 말라면서 같은 시기에 같은 지방으로 발령받은 여자 조교가 있는데 집을 못 구해서 잠깐 살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학교에서 잤다고 절대 제가 오해하는 일은 없었다면서 믿어달라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옵디다. 그래서 남편이 말리는 거 뿌리쳐가며 집을 다 뒤졌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더니 침대 밑에서 바로 콘돔 나오더군요. 이게 뭐냐고 했더니 그제야 묵묵부답 고개를 숙이는 남편이었습니다. 너 바람났냐? 바람나서 신혼집도 안 올라왔던 거야? 언제부터였어? 오빠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오빠한테 얼마나 헌신한지 알잖아. 그 말에 남편이 그러더군요. 야, 네가 좋아서 뒷바라지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내 탓이야? 내가 너더러 그렇게 살라고 빌었냐? 난 헌신해달라고 부탁한 적 없어. 그 말에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이 멍했습니다. 남편은 씩씩거리며 얘기하더군요. 그럴 바에 차라리 돈 써서 너를 좀 꾸미지 그랬냐? 맨날 똑같은 옷에 똑같은 머리 보는 내가 더 질리더라. 그렇게 사는 게 꼭 나더러 빨리 교수 돼서 갚으라고 부담 주는 것 같았어. 그래, 넌 아무 말 안 했지만 네 얼굴 자체가 나한테 독촉장이었다고. 그렇게 말하며 남편은 바람난 게 제 탓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화가 나다 못해 패닉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였냐고 물으니 2년 좀 안 되었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바쁘다며 집에 안 들어오고 저와 관계도 안 하기 시작하던 딱 그쯤이네요. 20대 후반에 같은 상경대 조교이고 이번에 본인 교수 임용 났을 때 그 여자랑 같이 내려온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여자는 대학원 입학했고요.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아까 뛰쳐나가던 머리 덜 마른 여자 맞냐고 하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2년 전쯤부터 카드값 많이 나온 것도 그 여자 때문이 맞냐고 물으니 그제야 조용히 고개를 끄덕거리더군요. 저는 그대로 남편의 뺨을 내리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슬그머니 그러더군요. 이제 속이 후련해? 그러면 이혼하자. 다 알게 되었으니 너도 마음이 지옥 같을 것 아냐. 우리 이제 전처럼 돌아갈 수 없어. 껍데기뿐인 나 데리고 뭐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서 본인은 결혼이 안 맞는 것 같다며 이혼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 하더군요. 그리고 그 여자랑 연애하면서 가슴이 다시 뛰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새롭게 살고 싶으니 저와 이혼하겠다는 남편의 낯선 표정과 눈빛에 저는 그대로 심장까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무 말 않고 바로 차 타고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고속도로 운전하는 4시간 동안 정말 태어나 처음으로 펑펑 울어봤네요.
행복하려고 한 결혼인데 저는 순식간에 괴로움에 몸부리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혼집 올라오자마자 양가에 알렸습니다. 친정엄마는 난리를 치며 당장 이혼하라고 하셨고 시부모님도 엄청 놀라셨어요. 그러더니 저더러 한 번만 참아줄 수 없겠냐 하시더군요. 저랑 정도 많이 들었고 저한테 의지도 많이 했는데 이대로 남남될 수 없다 하시면서요. 지금 생각하면 시부모님의 이혼 반대 이유도 참 이기적이었죠. 그렇게 양가 부모님이 남편을 호출했고 저희 신혼집에 오셔서 정말 난리를 치셨습니다. 엄마는 울고불고 뒤집어지셨고 시아버지는 남편을 엄청 패시더라고요. 그 바람에 남편은 코피까지 났지만 계속 이혼하겠다 하더라고요. 어차피 본인만 집에서 나가면 되는 거라며 그동안 빌부터 살아서 미안했다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위자료는 3천만 원 줄 테니 괜한 소송으로 힘 빼지 말자 하더군요. 그렇게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 저한테 이러더군요. 미안한데 이혼 사유는 비밀로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바람난 거 알려지면 네 얼굴에도 먹칠하는 거잖아. 세상 사람들 다 나만 욕할 것 같지? 아니, 사실은 너도 욕먹어. 얼마나 매력 없길래 신혼 때 남편이 바람이 나냐고. 그렇게 조근조근 저에게 당부를 하더군요. 제가 싫다고 했더니 그럼 자기도 소송을 걸 수밖에 없대요. 재산 분할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나? 남편 친구 중에 변호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부탁해서 유책을 저로 만들 수가 있대요. 제가 교수되라고 바가지를 긁어서 스트레스 받아 이혼하는 걸로요. 그리고 본인의 바람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가 봐주는 거라나? 정말 인두껍을 하고 할 수 없는 말을 하더군요. 왜 증거가 없어? 내가 그날 사진 다 찍어왔는데? 그거야 네가 만들어낸 억지 증거라고 하면 되는 거지. 나는 모른다고 하면 그만이야. 어때? 벌써부터 진흙탕 싸움 되지? 얘기 길어지면 너만 더 상처받아. 그러니까 조용히 헤어지자. 그렇게 말하며 남편은 협의 이혼 신청서를 내밀었습니다. 조용히 집에서 나가줄 테니 저한테도 조용히 입 다물고 이혼해달라는 무언의 조건이었죠. 그리고는 본인 방에 있는 책들과 짐을 다 싸서 용달로 붙인 후 이혼 서류 다 쓰면 관공서 제출해달라고 하고 떠나더군요. 일주일 곰곰이 생각한 뒤 저는 협의 이혼서를 작성해서 이혼했습니다. 남편이 고맙다고 하며 좋아하더라고요. 그치만 절대 고분고분하게 그 새끼를 보내주고 싶지 않더군요. 평생을 착하게만 살아온 저였지만 이제는 악다구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조용히 사람을 시켜 남편의 바람난 여자 신상을 조회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 부모님 직장까지 전부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제작 업체에 찾아가서 남편과 그 여자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넣은 후 7년 내조에 교수 만들어놨더니 바람나 이혼 요구하는 남편과 그 상간녀라고 인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휴가를 써서 평일 새벽에 남편의 대학교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현수막 10개를 전부 여기저기 다 걸어놨어요. 그랬더니 날 밟자마자 제 폰으로 불난듯이 전화가 오더군요. 남편이었습니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나 엿먹이려고 작정한 거야? 나 임용된 지 이제 1년 좀 넘었는데 내 얼굴에 이렇게 먹칠할 수 있어? 소리를 지르는 남편에게 저는 말했습니다. 이혼 사유 밝혀지면 내 얼굴에나 먹칠하는 거라며? 그래서 내 얼굴에 먹칠한 건데? 야! 나 당장 어떻게 수업 들어가라고! 너 진짜 돌았냐? 내가 너 가만히 둘 것 같아? 너 고소할 거야! 남편은 그렇게 악다구니를 치며 발악을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학교에서 개망신 당했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대학원 다니는 그 상간녀까지 덩달아 얼굴이 팔렸죠. 저는 그걸로는 모자라다고 생각했습니다. 상간녀에게 연락해 무릎 꿇고 빌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싫다고 하더군요. 본인 얼굴 다 팔려서 이미 자긴 괴로워 죽겠다고 죗값 다 치렀으니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제 남편과 행복하게 지낼 거래요.
어디 한번 그래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상간녀의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누군지 밝히니 깜짝 놀라시더군요. 자기 딸이 연애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유부남이랑 바람피고 있었던 줄은 몰랐나 보더군요. 그런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제 어차피 이혼했는데 상관없지 않냐며, 학교에서 망신당하고도 부모님한테 말 못했을 자기 딸이 더 딱하다며 저더러 너무하다 하더군요. 제가 너무하다고요? 그 말 하신 거 후회 안 하시죠? 그래요. 할 만큼 다 한 것 같으니 이제 우리 딸 괴롭히지 마요. 댁도 잘한 것 없는 것 같으니. 아니요. 할 만큼 다 하다뇨. 아직 할 게 무지하게 많이 남았습니다만. 저는 깔깔거리고 웃으며 끊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에게 말했죠. 나 아직 현수막 안 버렸거든? 니네 부모님 나라교회 다니시지? 그리고 너네 아빠 대명건축 부장님이시고, 잘 봐도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러자 상간녀가 벌벌 떨며 울더라고요. 그러더니 무릎 꿇겠다며 저 있는 곳으로 오겠다고 하는 거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일날 상간녀 부모님의 교회 앞에 현수막을 또 걸었습니다. 얘기를 들었는지 남편이 상간녀 아버지 직장 앞에서는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앞에는 안 걸고 교회에만 걸었습니다. 신도들이 웅성거리며 난리치고 뒤늦게 상간녀 부모님들이 그거 보고 울면서 찢어버리는 장면까지 멀리서 보고 떠났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냥 거기까지만 했습니다. 더 하면 더 할 수 있었지만요. 전 남편이 고소할 줄 알았는데 안 하더군요. 저는 이미 벌금까지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퇴사했어요. 회사에도 소문이 다 나서 저를 보며 수근거리는 걸 보고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관두고 엄마 집으로 들어왔어요. 전세 빼고 정리할 거 다 정리하니 수중에 1억 좀 안 되게 남더군요. 제가 재테크도 해서 주식으로 좀 불렸거든요. 그 돈에 대출 조금 받아 카페 차렸습니다. 그리고 카페 하면서 알게 된 사람과 연애했고 재혼했습니다. 그게 지금의 제 남편이고요. 공감 능력이 뛰어나 제 마음을 찰떡같이 알아주는 고마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 만나 저는 일이 더 잘 되었고 마음도 너무나 편해졌어요. 제 2의 인생을 사는 기분입니다. 이혼하고 나서 사람에게 뒤통수 맞았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아주 행복해요. 전 남편은 저랑 이혼하고 나서 바로 그 여자랑 재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3년도 안 되어 다시 이혼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유는 아내의 바람이요. 그러니까 그 상간녀가 바람이 난 거였어요. 대학원 같이 다니던 5살 연하 남자랑요. 그래서 전 남편 울고불고 난리 나서 아파트 단지 뒤집어 엎어버리고 소주 원샷하고 차 끌어서 사고 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면허도 취소됐다고 들었습니다. 교수 자리도 박탈당하고요. 그 바닥 참 좁은데 전 남편에 대한 소문이 더러워져서 불러주는 곳도 없으니 다시 교수직 하지도 못하고 반백수로 산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지옥 같을까요? 그러면서 저한테 다시 연락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찔러본다고 들었습니다만 모두가 매몰차게 넌 인간도 아니다, 정신 차려라 욕해줬다고 하더군요. 속이 얼마나 시원하던지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요. 사람 가슴에 대못 박은 자들의 최후, 이 정도면 시원한 결말 아닌가요? 비록 결혼 생활 동안 헌신했던 것들에 대한 보답은 얻지 못했지만 사이다는 아닐지언정 저는 현재 행복하니 이걸로 되었다 싶습니다.